안녕하세요. 뉴튼치과병원의 손연락 원장입니다. 치아 전체를 치료해야 되는 경우에 진단이 되게 중요한데요. 최근에 이제 저희 병원에서 치료했던 케이스 중에 이제 디지털 진단을 활용을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치료를 해갔는지에 대해서 과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날 첫 내원을 하셨는데, 이제 72세 남성 환자분이시고요. 지금 이렇게 사진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치아들이 상당히 많이 깨져 있고 마모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죠. 고학내를 보면 특히 이제 상악 같은 경우에 이쪽 오른쪽에 여기 보면 치아들이 많이 깨져가지고 많이 마모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도 보면 소구치 부위랑 대구치 부위가 많이 깨져 있죠. 치아들이 많이 이렇게 달아 있는 것도 보이고, 그리고 하악을 보면 더 심하게 이렇게 마모된 게 보이는데, 이 왼쪽 부위에 보면 어금니 부위, 큰 어금니 하나도 없고요. 그 앞에 어금니도 많이 달아 있고 또 깨져 있고, 그 앞에 치아도 이제 교합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많이 깨져 있는 게 이제 보이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너무 많이 달아가지고 치아에 이제 머리 부분이 거의 하나도 없을 지경이 된 이제 이렇게 이제 지내신 거죠. 그래서 우측 옆면을 보면 아래쪽 치아가 특히 많이 달아가지고 이렇게 크라운 이렇게 씌워놓은 부분을 보면 같은 위치의 치아임에도 불구하고 위쪽의 치아는 정상 크기인데 비해서 아래쪽의 치아가 되게 작게 나오죠. 크라운 높이가 서로 안 맞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현상은 반대쪽 왼쪽에서도 마찬가지. 위쪽은 치아가 어느 정도 길이가 확보된 데 반해서 아래쪽이 많이 깨어지고 달아서 이런 현상이 생겼죠.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이제 이 부위, 오른쪽 아래 부위에 염증이 보이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치아는 빼야 되는 상황이 됐고, 치료 계획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이런 환경이 뭔가 되게 심각성을 사실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이런 깨진 부위나 달아있는 부분을 떼올 수 있느냐라고 보셨는데, 사실 저 부위는 떼워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치료를 같이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환자를 볼 때 조금 쉽진 않죠. 일단은 환자분이 스스로가 많이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걸 인지를 못하고 계시고, 이 상태로 오랫동안 사셔가지고 충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크게 불편한 게 없는데, 다만 이제 깨져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수복을 원하시는데, 사실 저거는 몇 개의 치아만 어떻게 떼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전체를 다 같이 봐야 되니까 쉽지 않은 케이스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치아들이 이제 어금니 쪽에 많이 달아 있어서 턱이 이렇게 다물어질 때 어떤 특정 높이에서 딱 멈춰야 되는데, 어금니가 다르니까 자꾸 올라오게 되면서 앞니도 이렇게 달아지게 돼서 전체적으로 턱이 이렇게 더 다물리게 된 상태죠. 그래서 저거를 치료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턱을 제 위치에 다시 옮겨 놓고 거기에 맞도록 상하악의 보철을 이제 전부 다 같이 치료해야 되는, 치과에서 하는 치료 중에 가장 이제 고난이도 치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치료를 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섣부르게 진단을 하면 결과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턱에 어떤 통증도 유발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근데 이전에는 아날로그로 저희가 진단할 때는 다 모델을 떠가지고 왁스업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임시치아를 다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되게 복잡하고 해석하기도 쉽지 않고, 최근에는 스캔이라고 하는 3차원 사진을 찍어서 걔를 이제 360도로 다 돌려가면서 높이하고 이런 것들 다 재설정을 해가면서 저희가 이제 진단을 하면서 아날로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정확하고 간편하게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디지털 진단에 관한 과정 설명을 드리면, 스캔이라는 3차원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CT하고 정합을 해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 환자의 가장 기본적인 건 턱의 위치가 너무 다물려져 있으니 아래쪽 턱의 위치를 적절한 위치로 이제 옮겨 놓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치아 배열을 해보는 거죠. 일단 빼야 될 치아는 이제 빼고 되고, 제일 먼저 디지털 진단할 때 하는 일은 뭐냐면 발치할 치아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치아가 어떤 식으로 배치가 되고 그 크기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봅니다. 일단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우측, 좌측의 거상된 양상을 이제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이제 하나하나 치아의 배치를 전치부터 해서 견치, 소구치, 대구치까지 해서 각각의 위치에 적당한 크기가 되도록 배열을 다 합니다. 이 과정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 이렇게 하나하나 배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중성도 당연히 맞춰야 되고, 이제 우측에서 확인을 하고, 이제 우측의 어금니 부위 교합 양상을 확인하고요. 이제 반대쪽에 좌측에서도 교합 양상을 확인한 다음 이제 요걸 목표로 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최종 배치에 대한 결과는 저렇게 흰색으로 나타나는데, 얘를 반투명하게 만들어서 보면 기존에 있던 자기 치아하고 비교가 되는데, 전치 부위에 보면 치아가 얼마나 짧은지 알 수 있죠.
자세히 보면 요 아래쪽의 앞니 요 부분이 최종 치아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정상인데 지금 실제 존재하고 있는 치아들이 위치가 되게 안 좋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치아를 위치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 있으면 다듬어 가지고 크라운 형태로 이렇게 복원을 할 수 있지만 아예 위치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경우는 저 치아 때문에 전체 이제 위치가 다 안 맞기 때문에 발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교정이 동반되면은 치아를 살려도 할 수도 있겠지만 졸로 간다고 하면 이제 발치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아래쪽에 여기 딱 치아가 딱 정중선을 맞췄을 때 이 위치에 위치해야 되는데 치아가 지금 안 좋은 위치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발치할 치아를 먼저 골라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오른쪽에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달아있던 치아들 파노라마 사진에서 끝에 염증이 있어서 빼야 되는 사진들 이걸 뺄 거고요. 정중선을 위쪽이랑 맞췄을 때 정중선이 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정중선에서 틀어진 이 치아 두 개도 교정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제 발치로 가는 걸로 이제 그렇게 계획을 잡고요. 그리고 앞면에서 보면 이제 상하계 정중선과 하계 정중선이 이렇게 많이 틀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수정을 해주기 위해서 최종 보철은 위아래 정중선이 맞도록 배치를 해줘야 되고 이제 그걸 이제 목표로 이제 배치를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빼야 되는 치아, 크라운 해야 되는 치아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많이 깨져 있는 치아는 이제 빼야 되고요. 상하 교환면에서 보면 많이 깨져 있는 치아, 충치가 있는 치아들, 상태가 안 좋은 치아 X로 표시해서 이제 발걸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옆면에서 보면 이렇게 빼야 될 치아들이 이제 보이죠. 그래서 치료 계획을 세울 때 빼야 되는 치아가 위쪽에 2개, 아래쪽에 이렇게 5개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 빼고 나서 뺀 부위에는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쪽 부위 오른쪽 위에 송곳니 부위에는 임플란트를 심는데 그 옆에도 임플란트 심어야 되지만 임플란트를 개수대로 다 심으면 안 되고요.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에는 반드시 적정량의 그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는 대략 3mm 정도. 이 송곳니와 이 측절치 부위 2개를 다 심기에는 공간이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송곳니 부위에만 임플란트를 심고 이쪽 부위에는 치아만 이제 달아내는 형태로 계획을 하고 아래쪽에는 이제 양끝 쪽에 어금니가 없는 상태니까 양끝 쪽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수복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빼야 되는 부분은 임플란트를 심고 위쪽은 임플란트 1개, 아래쪽은 임플란트 3개인데 임플란트의 개수는 이제 작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나머지 부분을 높이를 다 띄웠으니까 위아래가 씹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나머지 치아들에 대해서는 전악 다 크라운 형태로 가야 되는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였죠. 그래서 위쪽은 이렇게 다 수복을 해야 되고 아래쪽은 하나짜리는 이렇게 하고 앞니 부분은 송곳니와 송곳니를 묶어서 하는 브릿지 6개짜리 브릿지로 가고 나머지도 크라운을 새로 만들어서 씌울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그렇게 해서 치료 계획을 잡고 진단이 나왔고 이제 환자분한테 말씀드리죠. 그래서 환자분이 이제 치료에 동의하셔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한 거는 일단 임플란트를 먼저 양쪽 구치부하게 위를 심어 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빼야 될 치아는 빼고 그 다음에 그 임플란트 이제 골융합이 완성되는 동안에 다른 부위의 치아들은 임시 치아를 만들어서 턱이 그 높이에 적응하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치아를 다듬기 전에 임시 치아를 미리 다 제작을 하고요. 이제 윗턱, 아래턱에 다 같이 어금니, 뭐 앞니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제작을 해서 이제 한 번에 하면 힘드시니까 나는 어금니 따로, 뭐 이제 앞니 따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크라운을 만들 부위에 대해서 치아를 다듬은 다음 저렇게 임시 치아를 끼워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미 이제 턱이 지금 어느 정도 원래 위치로 회복을 시킨 상태죠. 이 상태에서 몇 줄을 써보시는 거예요. 이제 임시 치아로 수복된 상태의 윗턱의 모습이고 아래턱의 모습인데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몇 줄을 써보시고 이 높이가 이제 저희가 이제 적당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만약에 써보시고 높이가 안 맞으면 턱이 무리가 될 수 있어서 뭐 턱이 아프다거나 이러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하면 임시 보철을 새로 수정하든지 혹은 조정하든지 해가지고 그 높이에 턱이 잘 적응하는지를 판단하는 그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저 상태 몇 주 지나시고 나서 왼쪽 위에 어금니 부위부터 이제 적응을 하셔서 이제 최종 보철을 만들어 가지고 왼쪽 아래에 제작을 하고 이때쯤 임플란트 보철도 제작을 했죠. 이제 골융합이 끝나서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시라서 보험 임플란트로 진행을 해서 최종 보철 형태는 이런 재료를 써서 이제 했죠. 이제 저기 세팅을 하고요. 이제 그다음에 상하계 임시치아 부분을 다시 만들고 아래쪽에 이제 최종 보철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체결을 해서 이제 엑스레이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를 뺀 부위에 이제 뼈가 어느 정도 아물고 나니 여기에 오른쪽에 송곳니 부분 그리고 오른쪽 아래 서구치 부위에 임플란트를 발치유와 부위가 치유가 되고 나서 저희가 식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부위에 하나씩 임시치아를 다시 제작을 합니다. 상악 전치 부위, 그 다음에 이제 어금니 부위 이렇게 이제 최종 보철을 제작을 하고요. 오른쪽 위에도 최종 보철이 됐고, 이 부위에만 아직 이제 임시치아를 쓰고 있는 상태라서 환자분의 이제 고강내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이죠. 두 번째 임시치아가 이제 새로 들어갔고 기존에 이제 준비가 다 된 거는 최종 보철에 들어가서 이제 지금 이 상태만 상당히 깨끗하죠. 지금 오른쪽 위에 이 2개의 치아,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3개 치아는 이제 임시치아고 이제 얘네들은 이제 골융합이 끝나길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골융합이 이제 다 끝난 게 확인이 돼서
저희가 이제 수치를 재보고 뼈랑 임플란트랑 같은 게 확인을 하고 이제 마지막 보철을 제작을 했는데, 최종 보철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올해 2월 초에 최종 보철을 다 이렇게 체결을 다 한 상태고요. 이쪽에 보면 이제 잇몸 상태도 이제 파악을 하면 깨끗하게 잘 안 문 걸 확인할 수 있고, 아래쪽도 보면 깨끗하게 잇몸에 염증 반응 없이 이제 깨끗하게 잘 된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위쪽을 보면 이제 기존에 달아있던 부분, 깨져있던 부분은 이렇게 보철로 다 수복이 됐고요.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깨끗하게 됐죠. 그래서 우측 교환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고, 왼쪽 교환면에서 보면 고치부에 이제 치아들이 잘 맞물리는 걸 볼 수 있죠. 최종 보철이 들어간 이제 파노라마 사진이고요. 이 상태에서 보철이 들어간 날 이제 교합을 조정을 하는데,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T스캔이라는 장비를 이용을 해서 정밀하게 미세 조정을 합니다. 처음에 그 보철이 들어간 날 그 교합을 봤더니 오른쪽보다 왼쪽이 조금 더 45 대 54 정도에서 왼쪽이 조금 더 물려서 왼쪽에 이제 어금니 부위가 많이 물리는 게 확인되니까 이제 그 부분을 조정을 해서 지금 조정 후의 결과를 보면 거의 50 대 55로 맞춰서 이제 이렇게 된 환자가 이제 더 편하다고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치료가 마무리됐는데, 대략 기간이 보면 3개월 조금 더 걸렸던 거죠. 4개월은 안 되고. 정면 사진에서 보면 확연히 다르죠. 왼쪽에 초진 사진에 보면 치아들이 되게 짧아가지고 되게 답답한 느낌이 있는데, 오른쪽에 치료가 끝난 사진을 보면 전체적으로 시원시원한 느낌도 있고, 정상 교합을 이제 가지면서 식사도 잘 하시고 심미에 대해서 자신감도 생기시고 해서 사회생활하는데 많이 좋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위쪽 상하게 씹는 면에서 보면 이렇게 깨져있던 치아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수복이 됐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많이 달아있던 치아 일부는 빼고 해서 임플란트 수복을 해가지고 마무리가 됐고요. 그 튜브의 제일 끝쪽 부위는 이제 보험 임플란트라서 메탈이랑 포세린이 들어간 형태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우측 측면에서 본 사진, 그리고 좌측 측면에서 본 사진, 치아가 왼쪽이랑 다르게 이렇게 위아래 크기가 달랐는데 반해서 위아래 크기가 균일하게 잘 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 사진은 왼쪽에 초진 사진이 이렇고 오른쪽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치료를 이제 3개월 조금 더 걸려서 다 마무리를 하셨는데, 이 치료에서 이제 핵심은, 치료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진단이고 그 치료의 목표죠. 치료의 좋은 결과를 위해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 갈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치료 자체보다는 진단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 진단을 해서 턱을 어느 정도 높이로 들어 올릴 거고, 거기에 맞춰서 크라운을 어떻게 배치를 할 거고,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했기 때문에 디지털로 하다 보니까 오차를 이제 최소화해서 이분 케이스처럼 진료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한두 개짜리 치료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저렇게 전학을 다 고려해야 되는 경우에는 디지털 진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정확한 계획을 잡아서 결과가 좋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치료 예후가 아주 좋고 예지성 높은 치료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환자분 케이스를 통해서 디지털 진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다른 케이스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